네, 너무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사실 이렇게 강의를 듣기 전에 충분히 음악을 듣고 하고 감동을 받고 하면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음악을 듣고 하면 좋은데, 네, 가능하면요, 네, 웬만하면 듣자고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는데 이 영상은 이제 오늘 강의를 찍을 거예요. 찍어서 제가 이제 다음 기수에도 오시는 분들에게 화분, 프로폴리스 이런 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디에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찍기 때문에 혹시 이 가운데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주시고, 네, 이쪽은 저쪽으로 가주세요. 뒤로 돌아서 그냥 저 앞으로 하면 머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앞모습이 나오면 다행인데 이쪽만 나오니까 이쪽은 통행 좀 통행을 자제해 주시고 양쪽으로 다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프로폴리스 왜 먹지? 왜 마시지? 그렇죠. 그 비싸고 좋은 프로폴리스를 마실 때마다 이게 어디에 좋지?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사실 이 강의들 프로폴리스, 화분, 로열젤이 각각 1시간씩 했던 강의 같아요. 근데 이것을 3개를 가지고 1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분인데 8시까지 최대한 그 안에 끝내도록 할 건데, 혹시 힘드신 분들은 역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거나 하신 분들은 듣다가 그냥 40분은 듣고 가세요. 그래도. 네. 프로폴리스, 화분, 로열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연적인 식품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사람이 손대지 않고 뭔가 그대로, 네, 어떻게 이 단어가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대로 얻어진 거, 뭔가 완성을 시켜서 얻어진 거. 근데 꿀에도 천연적인 게 있고 천연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얻어서 뭔가를 가공시키는, 그거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천연적인 식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찾고 또 그 천연적인 식품을 먹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식품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열젤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열젤리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병에 담겨진 크림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맛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맛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드셔봤나요, 이거? 저번에? 드시면 막 그냥 힘들어 하십니다. 고통스러워 하세요. 저는 맛있다고 주면은 먹고, 왜 약 올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맛있다니까요. 근데 상대방은 이상하대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로열젤리를 처음 먹었을 때요, 막 이거 요구르트 썩은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큼해가지고 이상했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계속 이게 맛이 배버린 거예요. 저도 원래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콧물 같기도 하고, 막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말 비싼 거, 좋은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종종 이렇게 떼어 먹다 보면 맛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익숙해진 것이지 맛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로열젤리는 사실 벌들이 만든 완성품인데, 어떻게 보면 벌들이 이제 성봉이 있고 유봉이 있어요. 유봉은 새끼 벌입니다. 새끼 벌의 뇌에서 나오는 물질을 화분의 원료를 가지고 만든 액체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따가 이 로열젤리의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인류에게 로열젤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한 동물학 5편 22장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의 기록을 했죠. 여기에 보면 로열젤리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1792년 로열젤리 언어가 스위스의 양봉학자 위버가 그의 저서에서 이 로열젤리, 또 제레 로얄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원래는 로열젤리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똑같은 액체인데 그 액체를 그 제레 로얄이라고 썼는데요. 옛날에는 십수년 전에만 해도 로얄 젤리라고 했어요. 로얄 젤리. 좀 촌스럽지만 지금은 로열 젤리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공통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스위스에서부터 이 로얄 젤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72년 이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미국 두 번 들어가네. 독일 등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로열 젤리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있겠죠? 네,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그 정부가 이 국민이 먹는 그 보조식품 중에서 그 식사 외에 먹는 식품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로열 젤리예요.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국이었고요. 거의 여러분들 호주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 로열 젤리 미국산, 호주산 다 아닙니다. 다 중국산, 대만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꼭 인식을 하시고요. 호주 가서 우리나라 거보다 더 싸다, 비슷하다 해서 사왔는데 알고 보면 중국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에서 갖다가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40년 캐나다 켈프 대학교 교수 이제 타운샌드 박사는 로열 젤리에서 에터 가용성 지방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견을 했는데 그로부터 그 10몇 년 후에 이제 독일의 생화학자 푸테란트 박사의 이 팀에 의해서 드디어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이 산성 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시커마다 하죠. 새콤. 개미산 혹시 냄새 맡아보셨어요? 개미산? 개미산 맡으면 코가 찡합니다. 막 그냥 여기가 코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벌을 할 때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개미산을 계속 썼어요. 옥살 산도 쓰고 이 산을 가지고 이 벌에서부터 벌레를 이렇게 기피하게 만드는 재료를 쓰는데 이 로열 젤리는 그런 강산류는 아니지만 독특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딱 먹으면 약간 그런 새콤 아니면 뭐 그런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바로 이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여기에 항암 작용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자, 이 생 로열 젤리의 성분을 보면 수분이 66%예요. 그래서 꿀보다 훨씬 더 수분 양이 많습니다. 꿀의 프로스는 거의 이제 6%, 얘는 66% 이상인데 꿀의 프로스는 거의 농도로 봤을 때 뭐 꿀마다 다 틀립니다. 이렇게 20%, 24% 내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11%, 그 다음에 이상이고 산도는 3.2에서 5.3까지 거의 중성이 7이라고 봤을 때 그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밑에 하이드록시 대센산은 1.60 정도가 된다라고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로열 젤리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이 물질 자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좀 더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한 여왕이 반드시 새끼를 낳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산란이라고 하고 뱃속에서 만들어진 그 한 번 교미한 이 왕은 거의 줄줄이 계속 알을 낳아요. 네, 계속 낳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2,000마리 내지 3,000마리까지 나는데 이제 아주 적합한 어떤 그 환경이 되면 그리고 대부분 이 동일한 육각 안에다가 떨어뜨리는데요. 육각 안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20일이 지나서 24일 만에 이제 이 알이 부화해서 이런 유봉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밀랍으로 막혀진 이곳을 뚫고 올라오면 벌이 나중에 뚫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올라와서 딱 보면 얘들이 색깔이 희스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꿀을 먹으러 가요. 꿀을 먹고 조금 있으면 며칠 하루 이틀 지나면 얘들은 로열 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봉이 됩니다. 새끼 벌이라는 뜻이죠. 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벌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하고 큽니다만 왕은 침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쏠 수 있는 침과 종류는 틀립니다. 근데 왕은 이제 왕은 국가마다 이제 왕의 색깔이 좀 품종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독일의 왕의 이름 벅바스트라고 하는 왕이 있고 이탈리아 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왕이 있는데 그 나라마다의 왕에 따라서 왕의 색깔이 틀려요. 그러면 벌들의 색깔도 약간씩 다르겠죠. 이런 거는 이제 독일산일 확률이 높고요. 저 왕은 아마 이탈리아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왕이 만들어지는 왕대라고 합니다. 왕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분명히 위는 육각인데
이제 아래쪽 내려오면서 이제 이 균형이 뭐 질서가 깨졌죠. 그리고 여 밑에 보면 긴 하나의 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왕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태어나기 전에 자라나는 그 충이 자라나는 공간인데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에다 딱 붙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원하는 날짜에 왕을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날짜에 제가 한번 많이 만들 때는 600마리, 800마리까지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800마리 분양도 하고 거의 1000마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해가지고 얘들한테 왕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열 젤리를 꽉 채우면 다시 그 알맹이를 싹 빼버리고 그 충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얀 거를 뜬 게 바로 로열 젤이에요. 로열 젤인데 자, 보통 일벌은 여왕은 여기다가 새끼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새끼도 박을 수 있고 화분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꿀도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질서 있게 어떤 지점을 끊어가지고 웬만하면 아래쪽은 새끼를 받고 위쪽은 먹이를 놓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사실은 벌들이 이제 세력이 많아지면 벌통 안에 세력이 뭐 이거 로열젤이 강인지 벌강인지 모르겠지만 세력이 많아지면 이제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근데 얘들이 이제 관리가 더 되거나 하면은 벌들은 많아지고 꿀은 많고 덥고 막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왕을 한 마리를 갱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 마리를 더 만듭니다. 여러 마리를 만들어서 집에 일부 벌들을 놔두고 이제 왕이 나오면 처녀가 나와요. 처녀라고 합니다. 처녀왕이 이제 도망을 가버리겠죠. 도망간다기보다는 재금난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또 어떤 한 왕이 문제가 생기면 이 왕을 죽이자. 하지만 새로운 왕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왕이 태어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벌들의 세계는 참 미묘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왕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왕의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종자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는 뭐 따로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신기하게 벌들은 종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숫벌이든 왕벌이든 일벌이든 왕이 새끼를 낳는 것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그 방은 숫벌방이라고 합니다. 숫벌방. 거기에 나와서 로얄 젤리를 하루 더 먹으면 일벌이 안 되고 숫벌이 돼요. 근데 왕이 새끼를 낳은 것은 똑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그래서 오늘 로얄 젤리의 아주 이 신비는요 뭐냐면 다른 거는 종자잖아요. 유전. 그렇죠? 콩 심은데 팥 나나요? 아니죠. 콩 나고 그런데 이 벌들은 아무리 관찰해도요,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똑같은 새끼를 가지고 이 새끼를, 맞죠? 이 새끼를 빼서 이 저 틀이라고 해요. 저 틀 안에다가 넣으면 이제 그것의 생명력이 살아나면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 알을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집에다 넣으면 수펄이 되고요. 그래서 종자에 달리지 않고 왕은 다른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은 다른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알을 어디에 넣고 얼마만큼 어떤 크기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로열 젤리를 며칠을 먹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 사람은 안 그래요. 일주일 먹는다고 왕 안 됩니다. 네. 자, 여기에는 로열 젤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이 크죠. 그렇죠. 이 구멍보다는 한 여러 배 크잖아요. 저기에 로열 젤리가 채워지면 이 로열 젤리는 벌의 머리에서 만들어져요. 머리에서 화분의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계속 거기다 채워놓으면 빡 찹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가량을 충분히 거기서 수염치며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며칠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형태를 바꿔버려요. 사람은 어렸을 때 잘 먹고 못 먹고에 따라서 뭐 얼굴이 3개가 되고 아니면 뭐 날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얘들은 먹는 거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그것도 똑같은 먹는 건데 뭐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쭉 이거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작품이고 제가 로열 젤리도 저는 이제 1년에 몇백 병을 떠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작은 병 그걸 떠봤는데 이거를 완전히 촘촘히 쭉 붙여가지고 제가 한
70개까지 해봤어요. 이 틀을 70개. 그럼 그 아주 작은 거를 다 옮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충이라고 하죠. 충을 옮긴다. 그래서 이렇게 한 3일 정도가 되면 얘들이 왕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여기에 로열 젤리를 꽉 채워버려요. 아주 꽉 채우면 여기 안에 이제 이 벌레가 하나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내고 알을 빼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먹는 로열 젤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했죠. 네. 자, 이렇게. 네.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사진 잘 찍었죠?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이게 커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면 뭐가 있습니다. 알이 들어있어요. 알이. 자, 여기 로열 젤리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로열 젤리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로열 젤리가 이 비오 12세,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이 로열 젤리가 극적으로 세상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에서 1958년까지 제 기간, 이 평화의 교황이라고 불려졌던 이 교황이 1954년에 노안으로 위독을 이제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다. 이젠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당시 주치의 그 리칼 도리시 박사에 의해서 우리 한번 로열 젤리를 먹어보자, 로열 젤리를 사용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처방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전문의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먹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1958년 로마에서 열린 제17차 국제 양봉 세계 대회에서 감사의 표를 전하는 연설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양봉 대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대전에서 세계 양봉대회 있어요. 그때는 뭐 세계 양봉인데 다 와가지고 엄청 크게 막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면 우크라이나 꿀도 맛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한국에서 딱 한 번 지금까지요.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니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대둔산 간다고 못 갔어요. 네. 근데 그 세계 양봉 국제 양봉 대회에 와가지고 감사의 표를 양봉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다. 이것 때문에 몸이 회복되었다. 이래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련 보건부 공정위생국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소련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벌꿀과 로열 젤리를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까지 이렇게 있을 정도로 로열 젤리와 벌꿀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식품인데요. 자, 국제 그 양리학 학술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학술지에 2011년에 수축기 혈압 감소, 인슐린 저항 개선. 네. 그래서 로열 젤리가 무슨 물질이길래 봤더니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든지 그 로열 젤리의 특유한 놀라운 것들이 이 대조군과 로열 젤리 투여군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그 실험이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제 로열 젤리를 참 많이 사용해 봤어요. 1년에 몇백 병 이상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선택하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떤 경우는 너무 몸이 악화된 상태에서 못 먹고 할 때 이 로열 젤리에다 꿀을 타서 잘 들이면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 젤리가 어떤 뭐 특효약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한비오 2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천연적인 식품에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건 채식주의자들은 먹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캐나다 겔프 대학 교수 타운샌드 박사 어떤 실험을 했냐면 2년간 1000마리의 쥐를 다 실험을 합니다. 로열 젤리가 암을 억제한다 라는 결과물을 얻었어요. 2년 매일 실험을 했어요. 정말 이게 효과 있다는데 한번 내가 그 증명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항암작용을 한다니 이번에 다시로 교수에 의해서도 백혈병, 임파선암, 복수암, 그 다음에 쥐 1000마리를 또 실험했죠. 이식을 하고 이식암 같은 거. 암세포만 주입하는 쥐는 14일 만에 모두 사망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암세포를 주입을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로열젤리와 그 속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 대센산을 함께 주입한 쥐는 12개월 이상 생존했어요. 이건요, 쥐는 거의 200일을 치면은 사람 20년 사는 것과 같은 수명이에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14일 만에 죽을 쥐와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생존한 쥐. 그러니까 이 실험을 거의 그 자료를 보면 20년간 했다. 물론 뭐 20년간 꼬박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양봉을 봐왔고 아버지가 하시다 보니까 저희 집에 양봉에 대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로열젤리와 꿀벌의 세계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1983년 50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로열젤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간직한 자연식품이다. 로열젤리가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비타민, 무기질은 효과적인 촉매 작용으로 특히 질적인 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 조직 내의 산소 소비를 증가시키는 작용과 관련할 때 두뇌에 더 많은 신선한 산소 소비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극복되는데 유용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잘랐어요. 네, 그래서 이 화분도 좋은데 이 두뇌, 스트레스, 좌절감 극복하는데 이 글이 있더라고요. 1983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신경 안정이라든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록시 대센산, 네, 여기 산 써있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이미 세계적으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 노화 개선, 성기능 향상, 숙면 도움 이렇게 해서 로열젤리가 주는 이 효과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줄여온 건데요. 오늘 희석 및 복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이 한 가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물론 그 수정되기 전에 이거보다 꿀 양이 훨씬 많아도 되지만 제가 좀 착각을 했었어요. 1.2kg, 2.4kg 꿀에 희석하는 거. 여기에서는 실량을 계산합니다. 제가 병을 그때는 착각을 하고 용량보다 병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제리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을 채우는 걸로 했는데요. 그래도 뭐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실량을 보면 소화기 질환들은 보통 꿀 800g 정도, 그러니까 1.2kg 병에다 어쨌든 로열젤리를 200g 정도 넣고 나머지 하면 딱 맞는 양이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따진다면 꿀 그 800g 정도를 로열젤리 200g에 하나에 50g씩이에요. 그 병 작은 거 하나에 몇 개죠? 4개 정도를 희석을 해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질환 쪽에는 이 꿀이 로열젤리와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분리되어서 먹는 것 같지만 벌들 통 안에서는 로열젤리, 꿀 같이 막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화분이랑. 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구태여 여기 다 드실 필요는 없는데 꼭 먹어야 된다 하면 600g의 로열젤리 400g 정도로 희석해서 400g이면 8병이죠. 5, 8에 40이니까 8병 정도. 그 다음에 당뇨 환자도 로열젤리 한 400g 정도를 넣어서 먹습니다. 자, 이 로열젤리는 수분이 꿀보다 더 많기 때문에 꿀과 합쳐지면 꿀의 농도가 묽어져요. 그래서 물론 로열젤리만 그냥 액체로 놔뒀을 때, 이게 고체인가요? 놔뒀을 때 그것이 이렇게 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꿀과 합쳐지면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냉동실이나 일부는 하루 이틀은 그냥 드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싸서 그렇지 로열젤리는 피부에 가장 좋은 어떤 피부를 발랐을 때 미용에 가장 좋은 식품이에요. 혹시 미용 관심 있는 분들은 로열젤리를 바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 같이 발라놓으면 이렇게 약간 토했을 때 냄새 있잖아요. 꼭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바릅니다. 서로 안 발라요. 그래서
바르지도 못하게 하는데 약간 그 냄새가 심각하게 나요. 배우자가 바르면 혼자 계신 분들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상처, 기미. 진짜 이 기미가 회복되는 몇 분들을 봤습니다. 기미가 약간씩 연해져요, 색깔이. 그리고 상처나 여드름, 뭐 이런 데에도 사실 아토피에도 좋은데, 아토피는 이거보다 저렴한 프로폴리스 쓰셔도 되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인 네,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얄킹이라고 이제 이름은 지어진 건데, 꿀, 로얄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네 가지를 같이 희석을 해서 섭취해주면 훨씬 더 편합니다. 보통 이제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대신을 드시거나, 보통 우리가 꿀 한 숟갈을 먹지 않고 2숟갈 정도 먹죠. 이거 1숟갈 반 정도 드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독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뭐 간단하게 먹었다면 내가 약으로 먹는다. 저녁 잠자기 1시간 전에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이상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하루에 저는 7번, 8번까지 섭취시켜봤어요. 7번, 8번. 왜냐면 너무 기력이 없고 하니까 티스푼으로 계속해서 섭취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기력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로얄젤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먹은 사람들은 하루에 1병씩 먹었었어요. 하루에 1병. 네. 근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부작용이나 뭐 이런 큰 작용들은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비싸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분으로 넘어갈게요. 세계에서 최고의 합리적인 영양제 화분이라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만든 어떠한 영양제도 화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화분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씁니다. 벌들의 요리 작품이라고 썼어요. 벌들의 요리. 어떻게 이 화분이 만들어졌을까? 보면은, 화분은 사실 이 날아다니는 꽃가루가 아닌 꽃 속에는, 꽃술에 있는 꽃가루인데요. 풍매와 충매와 이렇게, 풍매 죄송합니다. 풍매라고 하나요? 풍매와, 네, 꽃이 이렇게 그 꽃 가루들, 우리 알레르기 일어나는 꽃가루 있잖아요. 그 가루하고 틀린 가루입니다. 근데 이 꽃은, 화분은 거의 5,000종 이상의 효소와 보효소를 갖고 있어요. 화분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꽃 화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화분이 아니라 벌꽃 가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자연에 그대로 있을 때는 꽃 속에 들어있는 가루 형태로 아주 부드러운 형태로 있다가 벌들이 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뭉쳐서 이렇게 집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갖고 오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데 벌들이 채집하기 전에 화분 속의 성분을 보면 자당인데요. 채집한 후에 성분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여기에 자당, 포도당, 과당이에요. 즉 벌들이 꿀을 가지고 이것을 뭉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화분 하나의 크기는 직경 2mm 정도 되는데 무게는 약 10g에서 20g. 꿀벌의 체중은요 100g 정도예요. 꿀벌이 한 번에 40ml의 꿀과 25ml의 화분을 달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올 때 항상 여러분들 몸만한 그 무게를 들고 거의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얘들이 날아서 막 옵니다. 벌들은 시속 80km를 날 수 있고요. 화분을 달고 오는데 1년에 통 안에 모아오는 화분의 양은 30kg에서 50kg가 됩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씩 양쪽에 모아온 양이 그러니까 부지런하죠. 여러분 이런 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벌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거 많이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지런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네, 저는 그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지런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진짜 얘들은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익을 위해서 남의 다른 유익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아무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저는요, 근데 좀 딱했어요. 꽃 속에서 꿀을 빨다가 벌들이 거기서 죽는 벌도 있었고, 꿀을 보고 집 앞에 딱 떨어져서 끝내 죽은 벌도 있고, 그냥 우리 같으면 한 좀 며칠 좀 쉬었다 죽을 텐데, 얘들은 그냥 끝까지 이렇게 삽니다. 행복한 모습이죠, 벌은 이런 모습이, 벌들은 그 벌이 춤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벌통 앞에 보면 춤을 춥니다. 어느 방향, 어느 곳에 꽃이 나오고 화분이 있다. 이거 진짜 알려줘요. 그래서 한 방울의 꿀이 여기 딱 떨어뜨리면 어느 순간 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오고 신호를 받고 계속 오는데 한 통이 돼버려요. 순간 엄청 빠르게.
근데 벌들은 이 꿀을 보면요, 벌들이 굉장히 순해져요. 착해져요. 그래서 꿀을 이렇게 충분히 먹게 되면 벌들이 이 배도 좀 더 이렇게 커지고 벌도 순해집니다. 지금 화분 속에서 구르는 이 모습. 그래서 다리에다가 뭉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벌통 앞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요, 왜 이렇게 잔인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꽃을 꺾을 때 꽃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을 꺾을 때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싫어요? 그럼 꽃을 안 꺾으세요, 그래서요? 안 꺾어요? 좀, 네. 꽃이요, 어떻게 꺾냐에 따라서 누가 꺾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그냥 에이, 쓸모없는 풀이야 버리면 싫어하는데, 아름답다 하고 꺾잖아요. 그럼 꽃이 좋아한대요. 거기에 나오는 그 호르몬이 틀리대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그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맞아요. 생물들도 다 알아요. 여기 보시면 화분을 받아서 이거를 아주 건강하게 사용할 거야 하면 얘들이 정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리에다가, 합류 아니에요. 다리에다가 2개씩 딱 물고 들어와서 가면서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서 이거 보면요, 화분 하나 흘리는 것도 아까워요. 사실은요. 화분 한 개 한 개 흘리는 거 아깝습니다. 자, 백과사전에는 화분은 영양식품으로 혹은 완전식품으로 소개되는데요. 제가 이 화분을 공부한 결론을 내리면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다 라고까지 소개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화분 속 효소는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에 존재하고요. 이 효소가 노화를 방지해주는 물질이다 라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분 속에 완전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단백질이 포함되고 있어서 순수 채식주의자들에게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될 수 있다. 또 지방산도 들어있더라고요. 필수 지방산. 리놀레산도 화분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자, 장수국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친하게 사용합니다. 꿀이나 화분 로제리. 하와이의 보르네오 원주민들은 화분을 아주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소련의 연구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양봉하는 사람이래요. 양봉하는 사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봉하는 사람들도요, 꿀 화분 로제리 잘 먹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잘 먹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거 하면서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돈 되면 하려고 하고 뭔가. 근데 정말 이 소련에서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맛있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먹는데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좋은 성분인데요. 화분의 성분을 보면 41가지 기타 영양소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비타민C, 섬유질. 네. 이것도 로제리처럼 어떠한 성분이 있겠죠. 수분이 4%, 생화분인 경우는 10에서 12%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35%, 지방 5%, 단백질 50%. 네, 그리고 비타민 B에서 2L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D, E, 무기물, 칼슘, 철분, 염소,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무기제들이 있고요. 루틴, 특히 이 루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혈관 있죠? 이 혈관이 굉장히 가늡니다. 이 가는 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튼튼하게. 그리고 전립선의 PSA 수치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어떠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방송에 나와서 별로 그런 말이 없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화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그 꽃가루를 어떻게 뭉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벌들이 모아오는 거예요. 근데 화분을 보시면 색깔이 몇 가지 있나요? 받으신 거 오늘?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옥수수 화분 색깔, 검정색은 으름 화분, 뭐 찔레 화분 주황색, 뭐 아카시아 회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다 틀려요. 어떤 화분은 굉장히 쓰고요. 코드백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쌉싸름해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토리 화분, 다래 화분, 맛은 다래 화분이 가장 좋고. 자, 이 화분은 어떤 유익을 줄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화분 나눠 받으셨으니까 좀 알고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우선 식욕의 변화를
줍니다. 화분과 꿀을 함께 먹거나 화분을 먹게 되면 식욕이 아주 좋아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비, 또 유익균 활동, 그 다음에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양제에 비해서 뭐가 높다고요? 흡수율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흡수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할 수도 있고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충분한 영양의 공급으로 이 뇌라든지 여러분들의 장이라든지 안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보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언제 떨어지냐면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 영양소가 부족하게 돼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 화분은 적혈구 증가나 혹은 헤모글로빈 수치에 아주 좋고요. 자, 아이들 성장기에도 이 화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먹일 수만 있으면 아이들도 조금씩 먹이면 좋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도 강화시켜요. 그래서 뇌의 어떤 질환들, 혈관 질환들, 혹은 또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는 이 동맥과 정맥 말고도 거의 무려 551억 개의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이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세포마다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요?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혈관이 두꺼워요, 가늘어요? 가늘잖아요. 가늘기 때문에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파열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고요.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모세혈관이 뇌 쪽에 있는 것이 파열되면 뇌출혈, 이렇게, 또 안구 뒤쪽에 있는 망막혈관이 파열되면 실명,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제 모은 자료를 보면 이 화분의 성분을 영양학자들의 그 기준치를 가지고 모아서 보니까 철분이 쇠고기에 7배나 들어있대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고단백질, 쇠고기보다 50%나 높고요. 고칼슘, 오유보다 2배 많고요. 엽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표가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 이로로신, 로이신, 리진 뭐 이런 그 아미노산 종류예요. 사실 아미노산 종류, 이 아미노산이 나중엔 단백질로 합성이 되죠. 이것이 화분이 쇠고기나 계란이나 치즈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화분이요. 그래서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대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성이나 천연계 속에서도 이미 다 넣어 넣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화분이 무슨 식물성이야? 아니에요. 식물성 맞아요. 네. 왜냐하면 벌들이 작업해서 온 것 뿐이지 벌들이 거기에다 섞어 놓지 않습니다. 벌들의 똥오줌 아니면 벌들의 다리 아무것도 안 섞였어요. 그냥 화분 그대로예요. 그것을 꿀을 가지고 뭉쳐서 가져오고 왔기 때문에 식물성입니다. 비건주의자들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동물들이 해서 그렇다? 이건 좀 저는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섭취 방법. 공복에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위가 너무 안 좋거나 속이 안 좋은 분들은 공복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한해서만 식사 과일하고 드셨을 때 식사 후에 조금 드시는 거 괜찮고요. 처음에 이제 속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 2번 정도. 전립선 환자들은 전립선 안 좋은 분들은 하루 6번, 8번까지 다 복용을 시켜봤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성인은 하루에 1티스푼에서 일반 큰 스푼으로 1스푼까지 드시면 되고요. 사실은 하루에 2스푼, 3스푼 드시게 되면 몸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간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만 좀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꿀과 함께 섞어서 먹으면 더 좋은데 꿀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될 사람. 예를 들면 하루에 당분 섭취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꿀을 먹지 않고 화분만 드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로 갈게요. 네. 프로폴리스도 역시 벌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질병, 프로 앞에서라는 뜻이죠. 막는다. 자기 어떤 질병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이 어떠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이나 특히 열리는 공간에 덧칠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 희끗희끗한 것들은 밀랍들이고 저쪽에 붙은 거는 거의 프로폴리스가 90% 되고 이쪽은 한
70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가지고 밀랍은 이렇게 빼내고, 양질의 프로폴리스는 밀랍이 거기에 얼마큼 섞여 있냐 안 섞여 있냐 여기에 따릅니다. 밀랍이 많이 섞이면 양질의 프로폴리스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게 괴를 원계를 이제 여기서 떼가지고 그 원계를 이렇게 만듭니다. 원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탄올이 저기 뭐야 뭐죠 갑자기 그 알코올에다가 이제 녹이죠. 녹여가지고 이 중에 폴라이보노이드를만 추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프로폴리스는 외국에 없는 또 다른 그 성분이 하나가 더 있는 퀘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온나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라든지 잎 있죠. 그 새싹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벌들이 거기서 이 진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진을 사람이 먹게 되면 그것을 흡수를 못 시키니까 이렇게 빼낸 겁니다. 자, 프로폴리스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꿀벌이 만들어요. 꿀벌이 채집을 해옵니다. 어떻게 보면 역시 프로폴리스도 동물성이 1%도 섞이지 않은 식물성이에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 원괴를 이렇게 잘 뭉쳐서 입에다 딱 씻고 있으면 여기 굉장히 화끈화끈합니다. 열이 나요. 굉장히 진해요. 근데 이게 다 식물성 있는 거고요. 벌들이 바이러스나 균으로부터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벌통 안을 제가 이렇게 가끔 점검하다 보면, 내검하다 보면 그 어떠한 곤충이 들어왔거나 하면 그것을 프로폴리스로 싸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도 썩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벌통 안을 무균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또 프로폴리스고요. 그래서 미이라 형태가 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자, 이 프로폴리스 원계가 식물의 진에서 최근 이제 양봉학에 의하면 어린 풀잎에서까지도 채집이 된다고 들어왔는데요. 벌들의 인두선에서 이 파로틴을 분비시켜서 호르몬과 섞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찐득찐득해집니다. 어떤 사람도 인위적으로 이 성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고요. 이 물질은 천연 항생제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천연적인 항생제, 어떤 마이신이라든지 뭐 이러한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능가하거나 혹은 또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천연식품이 바로 사실 프로폴리스예요.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는 미국에서부터 저 동남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최고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 주성분이 이 플라이보노이드인데요. 플라이보노이드는 세포를 강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항산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항산화?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뜻이죠. 소염작용, 지혈작용, 바이러스 침입 방지, 항알레르기, 소염 뭐 이런 것을 하는데요. 특히 항산화는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의 어떠한 주 성분 중에 하나인데 항산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포의 변질이라든지 아니면 활성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봤어요. 프로폴리스의 작용을 이렇게 보면은 항염제가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효과고요. 자, 염증을 방지하고 염증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을 때 프로폴리스를 희석을 해가지고 바르거나 꿀 속에도 사실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르면 빨리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아플 때 프로폴리스를 물고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겼을 때 특히 중이염이 있을 때 프로폴리스를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타서 마시고 또 다음날 마시고 하다 보면 중이염이 며칠 만에 없어져요. 저는요, 제가 중이염 만난 사람 중에 아주 심한 사람은 이 중이염 때문에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제 말을 아예 못 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장이 소경 아니고 귀가 귀머거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면 아니다. 그분이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줬어야 돼요. 상담할 때 그렇게 상담도 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딱 적어주면 어디요?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염증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제가 너무 심해서 프로폴리스 하루 바는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보고 이틀 3일째부터는 정말 이만큼씩 줬어요. 양을 좀 더 1.5배, 2배, 3배, 4배까지 타가지고 하루에 1.8리터 정도까지 마시도록 계속 했는데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서 귀가 뻥 뚫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정말 최고구나. 이분이 무슨 병이 있었냐면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가 검사하면 하이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이.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자, 이 프로폴리스의 작용에서 항염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경험한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생제, 그리고 항암제, 혈관 강화제, 면역 활성화, 진통, 세포 활동, 정상작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몸에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잘 사용하면 이런 작용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각 우리 장기나 질병계로 또 내려가서 보면은 호흡계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원 근본 자체를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도 사실 그 알레르기의 원인이 있잖아요. 알레르기의 원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요. 비염, 천식, 인두염, 중이염 이쪽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자, 소화계 입으로부터 대장까지 큰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장까지 나갈 때 그 음식이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잘못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때 그 소화계통의 염증을 많이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위염, 십이지장, 식도, 대장, 위궤양, 폴립 여기에 아주 큰 효과가 있고요. 제가 이 학회 논문 발표지를 다 갖고 나오면 프로폴리스만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로열젤리 프로폴리스에 훨씬 앞서 있어요. 훨씬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자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진짜요. 뭐 어떤 암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없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벌써 프로폴리스라는 전문적인 책들이 몇 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권도 제대로 된 책이 없는 걸로 합니다. 번역된 건 있지만, 비뇨계, 요도염, 방광염, 감염증, 피부계, 아토피, 습진, 무좀, 정신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암 이렇게 해서 이 프로폴리스가 좋은데 처음에 이 프로폴리스를 머무르고 먹었다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증세나 이런 정신질환 쪽에 약간 더 흥분시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좋고요. 프로폴리스의 종류를 보면 액상, 분말, 과립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우리 동그란 거 하나씩 R로 돼 있죠.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분말이 가장 좋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사실 액상이 가장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말은 그 액상에 있는 이미 나와 있는 플라보노이드를 훨씬 더 시크로덱신이라고 하는 곳에 의해서 여기서 가루화시켜 놓은 건데요.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인데 금액이 배 차이가 나죠. 흡수율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로 되어 있는 건 사실 먹기는 편한데 사실은 가장 흡수율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험상에는 동그라는 거 알약이나 액상이나 똑같다고 나오는데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이제 과립이 최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먹기는 가장 편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아주 쉽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상과 분말 모두 다 물에 희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꿀하고 로열젤리하고 화분에다가 희석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염제, 항생제 역할을 잘한다라는 하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감기 걸렸을 때, 혹은 또 편도염이 있을 때, 목이 잘 안 나올 때, 아플 때,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충분히 드셔보면, 저는 이제 그 프로폴리스 액체 자체를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따라는 하지 마시고 떨어뜨리면 굉장히 빠르게 이쪽에 이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에서 다량으로 섭취하셔야 되는데 염증성에 따라서 이제 자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또 아토피나 피부 질환, 무좀에도 정말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세수할 때 비누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세수할 수도 있고요. 치약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데 입이 헐었다 그러면 프로폴리스를 약간 더 진하게,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약하게 타서 입에 물고 있으면 그 염증이 이제 세균이 이제 좀씩 더 사라지고 빨리 해결이 됩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늑막염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권할 수 있는 게 사실 프로폴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좀 이따 전화 왔어요. 좀 이따가 아니고 며칠,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있다 전화 왔는데 자기 아픈 거 싹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 군데 사서 또 보내주셨는데, 염증에는요 정말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고, 무좀이 있는 분들은 이제 먹는 거에서 좀 덜어서 다른 곳에 놓고 용기를 따로 놓고 거기에서 무좀 있는 부분에다가 뿌려줘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막 색깔 변하고 좀 그러니까 희석을 해가지고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크림이라든지, 크림 뭐죠? 로션 같은 거 거기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거기다 발라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꿀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마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시는 양은요, 여기서 타는 양이 분말은 거의 하루에 1.5ml 정도, 1.5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뭐 더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소 1.5g 정도는 먹어줘야 이제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액상은 0.5mg을 이제 물 한 200에 희석을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나 혹은 또 어떤 상비약으로 하나 갖고 계시면 돼요. 상비약으로 하나 갖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뭐 예를 들면 감기 걸렸을 때나 뭐 열이 날 때나 아니면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면 아주 좋고요. 특별히 뱀에 물리거나 뭐 이렇게 뱀에 물리는 거의 없지만 벌레에 물리거나 또 그럴 때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 염증에다 사용하면 좀 따갑긴 해도 사용하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분말을 사용하면 따가운 건 별로 없습니다. 알코올성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빨리 회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벌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 벌들의 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인데, 이 벌들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이 놀라운 선물들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쓴다면 정말 좋습니다. 이 벌들은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엉덩이에 있는 침까지. 네. 단 하나 똥을 싸네요. 그거 빼놓고는 거의 다 이 벌들이 사람을 위해서, 얘는요 침을 딱 쏘면 내장이 빠져나와서 죽어요. 모든 벌들은 그런 벌이 거의 없어요. 꿀벌만 그래요. 꿀벌은 이 예수님의 희생을 설명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곤충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정말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주는, 사람 공격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막 쏘는 것 같죠? 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쏜대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근데 얼마나 희생적이냐면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가 쏘고 죽어요. 먼저.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고, 다 개가 개 같은데, 그렇죠? 알고 보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최고의 식품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꿀, 화분, 프로폴리스, 벌침, 또 뭐 있었죠? 로얄젤리까지.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혹시 드실 때, 여기서 받으신 거 드실 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고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품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